네, 이제는 또 생활기록부 세 번째 교구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몇 학년 거죠? 이게 전체 학년 교구학습 발달 상황이고요. 이런 보통 교과, 요거는 이따가 표로 된 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쵸? 평가 계획 수립, 그쵸?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 교과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는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네. 평가 계획은 평가, 영역, 영요, 방획, 반비, 수행평가 기준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하고요.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 공시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합니다. 그쵸? 이런 것들 지난번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그쵸?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것도 한번 표로 된 걸로 봐야 좀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쵸? 이건 중요하죠. 이 정도 깨지네. 네.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공투신,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고 객공투신, 학교 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교감이 한다. 위원회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선출이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합니다. 학부모 의견 수렴과 학업 성적 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의 제정, 개정. 그쵸? 그 다음에 교과겠죠. 각 교과 학년 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영역, 영요, 방법, 시기, 횟수, 반영 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그 다음에 교과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평가 및 기준, 방법. 그쵸? 중학교 같으면 추가되어야 될 게 자유학기 관련. 그 다음에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공투신 재고 방안. 그쵸? 평가의 기준, 방법, 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 결과 후속 조치. 두 개는 생활기록부 관련 내용이죠.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학교 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고등학교 교과목별 성취 기준 성취율. 이거 말 어렵네 자꾸.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 산출 방식 등의 사항.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그쵸?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했던 내용들, 귀국학생 장애 관련, 네. 성취평가제.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라는 평가의 본래적 의미를 강조하는 평가제도이다.
이것들은 지금 거의 정착이 되어 가는 단계죠. 네, 이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그쵸?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기분 전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좋았어. 자, 2015 개정교육과정 지금 2020학년도 1, 2학년 기준입니다. 공통과목은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다 나옵니다. 그쵸?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공통과목의 경우 예를 들자면 85점의 원점수를 맞았고, 그쵸? 과목 평균은 73점이고, 표준 편차는 23.3이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성취도는 85점이니까 한 B 정도가 되겠죠. 30B에다가 수강자 수는 190명이라고 둘 수 있고요. 그렇죠? 성취 등급은 한 3등급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3등급, 4등급 정도 될 것 같네요. 요 정보가 다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일선에 있는 기초탐구 교양 생활도 마찬가지로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성취도, 그 다음에 수강자 수, 석차 등급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외적인 하나가 있으면 과학 탐구 실험은 공통 과목이지만 석차 등급은 미산출하고요. 성취도는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과학 실험 탐구는 1년 동안 2단위이고 증배, 증감 안 되고요. 일반 선택 과목에서의 체육 일선 체육 예술은 아무것도 내지 않고 3단계로 만듭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고 3단계로 낸다. 그 다음에 현재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목이 있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과군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획기적으로 석차 등급을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도 3단계로 했고요. 그 다음엔 표준 편차도 제공을 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제공합니다. 즉 1단계 학생들의 몇 퍼센트, 2단계 학생들이 A등급이 몇 퍼센트, B등급이 몇 퍼센트, C등급이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제공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석차 등급을 빼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두고 표준 편차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고교 학점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포석과도 같은 전초전과도 같은 단계로서 진로 선택 과목을 둔 것이고 진로 선택 과목 활성화를 통해서 고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여실히 나타내는 게 바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만 해당이 되고 3학년엔 이와 같은 성적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3학년부터 사실상 2015 교육과정 적용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틀린 것은 처음에 적용해 봤더니 너무 2015 개정교육과정이 2009와 큰 차이가 없다. 과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라든지 진로 체험이라든지 이걸 살려줄 수 있는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의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성적에 등급에 석차 등급에 구애받지 않는 그쵸? 교과 구분을 만들었던 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또 여기서 주의 깊게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전문교과 1은 외국어 고등학교,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고 과목들을 일반 학교에서 끌어온다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1과 2를 포함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성적을 내면 됩니다. 원점수 포함, 과목 평균 포함, 표준 편차 내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내고요. 성취도 3단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내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이거 그쵸? 기초탐구 생활 교양 예술 체육 오케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 교양 교과군은 제외고요. 석차 등급과 표준 편차는 삭제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교과 1과 2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교과 1은 특목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럼 특목고에서의 전문교과와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전문교과는 학생들이 많이 배우게 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역시 전문교과 1은 석차 등급을 내고 특성화 고등학교니까 석차 등급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교과 1, 외고와 특목고에서는 똑같이 전문교과 1도 똑같이 전문교과 1도 일반 선택 과목과 똑같이 냅니다. 그렇죠? 어떻게?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5단계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을 냅니다. 하지만 융합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실험이나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성취도를 5단계가 아닌 3단계로만 댄다. 하지만 이게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서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성적은 역시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1의 수강자 수 13명인 경우에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내고요. 대부분의 경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는 5단계를 내니까 성취도 5단계를 내고 예체능이라든지 아니면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3단계를 내겠죠. 그 다음에 등급은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점을 찍거나 동그라미 등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를 내지만 석차 등급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3입니다. 고3. 고3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3.
자, 고3은 공통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5단계 수강지수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고요.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똑같습니다. 기초탐구생활교양 다 똑같습니다. 체육예술 똑같습니다. 뭐만 내느냐? 성취도 3단계만 냅니다. 요게 틀리지요? 요게 틀립니다.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다 내고요. 성취도만 3단계로 변합니다. 자, 그럼 색깔 달리 해보겠습니다. 색깔 달리해서 2학년은 어떻게 되느냐? 진로 선택 과목 예를 들었을 땐 원점수 내고요. 과목 평균 내고요. 표준 편차는 내지 않습니다. 표준 편차 내지 않고 성취도별 비율만 내고요. 그 다음엔 3단계로 하고요. 수강자 수 내고 석차 등급 내지 않습니다. 이게 1과 2학년의 예시고 지금 3학년의 예시입니다. 그쵸? 들리죠? 나머지 같습니다. 그쵸? 성취도별 분포 비율. 말이 입에 착착 달라붙지는 않네요. 그쵸? 여기 좋은 말 하나 있습니다. 미래 지능정보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강조한 2015 초중등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고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공통 과목을 선택하였다. 만들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 평가 및 관리. 그렇죠. 우리 아까 한번 읽었던 거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그렇죠. 학교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은 교감, 교무부장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학부모 둘 수 있다. 학업성적 관리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객공투신을 높이기 위한다.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학업성적 관리, 재정, 개정, 각 교과 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 수행평가의 영요방시 횟반. 영요방시. 햇반 생각하면 되네. 햇반. 영요방시. 모르겠다. 학업성적 창의적 체험활동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학업성적 평관 평가관리의 객공투신 제고방안 평가의 기준 방법 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 결과 후속 조치 생기부 2개죠. 기재 방법 기재 내용 방내 정정 증빙 자료의 객관성 여부를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 학업 성적 관리 이거 보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빠졌고요.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 그렇죠? 영요 방시 햇반 횟수 반영 비율 그렇죠? 반영 비율 해라 평가 운영 그렇죠? 보완해라 쭉 그렇죠? 요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자세히 나올런지 자세히 할 수 있을지 보고요. 여기 뭐가 나오나 전문교과 2와 3은 성취도 5단계를 평정하며 석차 등급 내지 않습니다. 그쵸?
전문교과 1의 체육예설교과고는 5단계 9등급 성적 처리한다. 그렇죠? 성적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용국어가 바로 진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진로 선택. 그렇죠? 진로 선택.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제시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정리해서 나왔네요. 전문교과 2, 3 전체 과목, 전문교과 1도 5단계로. 그렇죠? 기초, 공통과목 1선, ABCDE. 탐구, 공통과목 1선, ABCDE. 생활, 1선, ABCDE. 공통과목, 일반 선택. 전부 다 그냥 ABCDE. 그쵸. 전문교과 1, ABCDE. 전문교과 2, 3, ABCDE. 끊고요. 3단계로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체육예술, ABC, 기초탐구, 진선, 진로선택, 공통과목, ABC. 공통과목 중에 과학탐구 실험 요 한 과목입니다. 전문교과 1, 탐구라든지 실험이라든지 ABC. 그쵸? 2009 개정교육과정 한국사는 성취도 5단계로 평정합니다. 그쵸? 위탁학생 처리 방식.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위탁학생. 자, 그 다음에 위탁학생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수강자는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계열 구분은 일반고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계열, 그 다음에 특성화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농생명, 공업, 상업, 수산, 해운, 가사실업계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특수목적고 과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시 일반고 A, 일반고 B, 일반고 C, 마이스터고 20명이 총 50명이 직업과정 미용을 수강하였을 경우 어떻게 수강자를 분리할 수 있는가? 일반 고등학교 30명, 마이스터고 20명으로 수강자를 구분할 수가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자과, 통신과, 전기과, 농생명산업계열, 축산과, 원예과, 공동실습소에서 건설기계 운전을 수강하였을 경우 분리할 수가 있겠죠. 공업계열, 전자과, 통신과, 전기과에서 40명 수강인원, 농생명계열, 축산과, 원예과 70명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산출할 수 있다. 그쵸? 자, 현장 실습생 성적 처리 방식. 현장 실습을 제외한 교과 성적은 학기별 성적에 의하여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 편차 산출한다. 현장 실습을 제외한. 현장 실습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것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합산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등 비교과 영역의 입력은 재적 학교 및 현장 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학급 담임 교사가 한다.
그쵸? 현장 실습을 전문 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를 산출하여 입력하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안에 현장 실습 유형, 직무 분야, 기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그렇죠? 현장 실습 유형, 도제, 산업체 견학, 실습, 기타. 현장 실습 직무 분야, 그쵸? NSC라고 하죠. 기반에서. 실습 기간, 실습 내용. 일반고와 특목고 또는 특성화고 간의 공동교육과정 성적 처리 방식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가 많지는 않지만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로 하고 본훈령 15조 제15항 학교 간 통합학교로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의 선출 방식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2020학년도 3학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3단계 수강자 수. 1, 2학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뭘로 왔나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로 바뀌었네요. 얘만. 성취도 3단계 수강자 수. 뭘 내지 않습니까? 석차 등급은 매기지 않습니다. 석등 no.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번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서 봤던 것이죠. 재취학, 재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그쵸? 중간고사 보고 와서 기말고사 봤으면 합치면 되는 거고요. 중간고사 보고 왔는데 우리 학교 중간고사 또 봤네요. 그리고 기말고사 봤네요. 얘 뺍니다. 원적교 1회 고사, 원적교 1회 고사, 재취학 등 2회 고사, 2회 고사. 이거 빼요.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 안 보고 왔는데 우리 학교 중간고사 일찍 봤어요. 없어. 기말고사만 있어요. 재취학 2회 고사, 재취학 2회 고사 넣고요. 재취학 2회 고사에 별표 쳐져 있죠. 뭐예요? 인정점 부여. 전부 다 없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모르겠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죠. 전입생 미수 교과목의 보충학습 과정 입력 방식.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중학교의 특정 교과목 또는 고등학교의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보충학습 과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합니다. 보충학습 과정을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으로 실시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중고등학교 전입생이 집중 이수로 인해 특정 교과목 중복 이수를 한 경우도 이를 인정합니다. 자, 예시들을 봅시다. 예시들을 봐야 이해가 잘 되겠죠? 전학을 왔는데 도덕교과입니다. 전입으로 인한 미수 과목을 보충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재밌네요. 여기에 요 따옴표는 있는데 닫는 따옴표가 없네. 보충학습 과정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허 오타 났네요. 그죠? 오타 났네요.
보충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땡땡 시간을 이수함. 체육, 예술, 음악, 미술. 전입으로 인한 미수 과목을 여기는 살아있네요. 보충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땡땡 시간 이수함. 그쵸. 요거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학점제 적용을 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 2 실무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및 보충학습 과정 이수 입력 방식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2020부터 고교 학점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업 일수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보충학습을 받습니다. 학점제에 적용을 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전문교과 2의 실무 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을 성취도 범위 2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합니다. 100점이면 원점수 40점 미만 35점 나왔다. 그러면 보충학습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한 경우 보충학습 과정의 이수 여부를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欄에 과목명, 이수 시간, 이수 기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합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특정 교과목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교과목이고 보충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땡땡 시간 이수함. 그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여기 등급별 인원이고요. 그쵸? 이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3학년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과 후 활동은 2020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담임교사가 광자명과 이수 시간만을 기재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쓰지 않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의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 보고서명을 제외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구 논문, 연구 보고서 작성 가능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 사회 문제 탐구, 융합 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사회 과제 연구, 연구와 탐구로 끝나는 과목은 논문 보고서 등을 넣어줄 수 있는데 조건은 연구 보고서명을 제외해야 된다. 그쵸? 자,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교인가요? 중학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입력 대상 범위는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에 대해 모든 학생 대상으로 입력하되 과목명 뒤에 자유학기가 자동으로 표기된다. 즉 자유학기는 모든 학생 대상, 나머지 교과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고등학교 요게 요것이 올해 굉장히 HOT 뜨거 빨간색으로 바꿔야겠네요. 그죠? 핫하니까 짠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요게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기초교과군,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들에 대해 입력하고 기초와 탐구교과. 그 외의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한다. 기초교과군, 탐구교과군은 모든 과목을 정한다는 거죠. 기초교과군이 뭐가 있을까요? 기초교과군, 국어, 영어, 수학, 또 뭐가 있어요? 역사. 그쵸. 탐구교과는 사회, 또 뭐가 있죠? 과학. 국영수사과, 역사도 포함한다면 국영수사과는 모든 과목을 다 적어줘라. 그게 공통교과가 됐든 일반 선택이 됐든 진로 선택이 됐든지 간에 국영수사과 다 적어줘라. 은미체 기과 나머지는 단위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하지만 국영수사과는 everyone 다 적어줘라. 그쵸? 요게 올해 생긴 굉장히 핫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과에서 안 적어줬다. 국영수사과에서 한 명이 누락됐다. 그건 뭡니까? 규정 위반이 되겠죠. 그쵸? 지적사항입니다. 자, 전문교과에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능력 단위로 이수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입력한다. PEPS 1등급은 체육교과, 체육 관련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우리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죠. 뭡니까? 개세, 개부, 개인별, 좀 이상하네요. 발음을 잘해줘야겠죠?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거 빼고 입력해주면 안 돼요. 혼나요. 뗐지. 그쵸? 한국 학교, 외국에 있었던 한국 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와 다른 경우. 전입생의 미수 보충 학습 과정. 아까 말씀드렸죠. 전입생이 미수한 보충 학습 과정. 방과 후 학교,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예를 들자면 바이올린 방과 후를 했는데 당해 학년도에 음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써줍니까? 개세. 예, 적어주는데 이것도 뭡니까? 중3, 고3만 해당이 됩니다. 1, 2학년은 방과 후 학교를 아예 적어주지 않습니다. 영재교육, 발명교육, 예, 마찬가지로 당해 학년도에 과학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지금 새로 생긴 내용이죠.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입니다.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고등학교에 한 과목은 그쵸, 학기당 17차수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1단위에 해당이 되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6 플러스 1이라고 해서 1을 재량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인데 16 플러스 1을 그 교과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썼다면 당연히 여기에 써주지 못합니다. 교과에 관련해서 17을 16 플러스 1으로 했는데 요거를 교과 오리엔테이션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는 교과에 써주면 되지 개세에 써주면 안 되는데 16 플러스 1을 해가지고 1주간을 진로학습 체험 주간 아니면 기말고사 끝나고 한 주를
진로체험, 축제의 날이라는 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다면 교과에 한정되지 않는 시간을 1시간씩 다 빼버린 거죠. 그랬을 때는 어디에 넣을 수 있습니까? 개세에 넣을 수 있어야 하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 계획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으로서 개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는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는 아무런 항목도 적어 있지 않습니다. 학점제 적용을 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 2의 실무 과목 성취 수준에 미도달하는 경우 우리 했었죠? 적어줍니다.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입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2019-211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 2019년 11월 25일 굉장히 최신에 나온 거죠. 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그죠?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개세 그죠? 개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중복 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하고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아요. 이것들을 맨 마지막 수능 이후 학기로 넣어서 진로 관련으로 한다든지 해도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3월 첫째 주를 고등학교 적응의 주라고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현재 중3, 고3만 기재합니다. 요게 이번에 또 핫하게 들어온 겁니다. 핫하게 이번에 굉장히 급박하게 들어온 것들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성적 처리 및 입력 방식입니다.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 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재교육 보시면 되고요. 성적 처리, 발명, 학적 변동자, 소년, 네, 요거 우리 아까 한번 본다고 하다 말았죠. 소년보호기관 위탁 학생의 재적교 평가 응시 방법입니다. 소년원에 가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적교에서 시험지를 발송을 해서 소년원에서 소년보호기관에서 시험을 응시한 후 답안지를 수거하여 재적교에서 성적 처리를 합니다. 그쵸? 나갈 수 없겠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상. 나머지는 자유학기 활동사항. 네, 161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중학교 자유학년.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